그냥 간목에서 이제 지지랑 천간이랑 다르긴 한데 오행의 특징이니까 천간 기준으로만 갈게요. 지지는 또 지장간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비견을 쓰죠. 그 여기는 이제 겁재를 쓸게요. 내 사주 간목일간이 본인의 천간에 또 간목이 있거나 지지에 인목이 있거나 했을 때 이제 비견이라고 해요. 비견 특징은 아까 기본적으로 했고 그런데 비견도 목 비견이 있고 화 비견이 있고 금 비견이 있고 수 비견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 비견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제 목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갑의 특징은 뭐예요, 선생님들? 아래서 위로 네, 솟아 오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을목이랑 달리 얘는 곧단 말이에요. 휘어지지 않고. 을목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이렇게 구부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간목은 직선 이렇게 가는 운동이에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운동인데 자, 내 사주의 비견이 간목으로 또 하나가 있다. 그럼 내 편이 있으면서 네, 간목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거를 대립목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숲에서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 하나의 기세도 사실 아래서 위로 솟구치는 이런 에너지인데 그게 주변에 또 있다. 기세가 등등하다는 얘기예요. 붙어 안 있어도 따로 네네네. 붙어 있으면 더 세지. 붙어 있으면 힘이 더 세죠. 특히 월간에 있을 경우는 월이랑 일이 딱 두 개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요. 자기의 그 비견은 뭐예요? 내 편이 또 하나 있다니까 기세 등등한 거예요. 내 편이 또 있구나. 물론 인성이 있어서 내가 강한 거랑 비견이 있어서 강한 거랑은 특징이 다르지만 네. 을목이 이따 을목은 또 을목할 때 할게요. 자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을목은 비견이 여러 개가 있어도 얘네가 뭐냐면 을목은 간목이 없으면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뭉쳐있는 땅에서 뭉쳐있는 애들이라면 간목은 이렇게 나무가 위로 쫙 올라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자기의 비견이 있을 경우에 이 기세는 기세등등하다예요. 간목 만만치 않아요, 선생님들. 우리가 뭐 세면 경금 세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간목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뭐지 땀을 뚫고 나오는 에너지잖아요. 시작하는 에너지예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봄 여름을 다 보고 야 이제 스톱 하는데 얘는 뭐 세상 물정 모르고 바로 튀어나온 애들이야. 우리가 저기 겁이 없을 경우를 무서운 게 없을 경우에 가장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가장 겁낼 대상이 없어. 그런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죠. 자, 그런 간목에게 이제 을목이라는 겁재가 있을 경우를 얘기해요. 천간의 을목과 지지 묘목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을목은 갑을 휘감고 올라가는 애예요. 그러면은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그런 겁재가 있다라는 게 겁재는 내 성격도 돼요. 선생님들. 자, 갑만 있는 간목일간과 을목이 있는 간목일간과 누가 더 융통성이 있겠어요? 네.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을목의 성향도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자, 기세 등등한 건 갑 비견이 있을 때 됐고 을이 있을 때는 때에 따라서 자기가 을목의 성향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겁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자기를 늘 휘감고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본인이 또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예요. 그 비견 겁재가 둘 다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하나 을목이 있다라는 거는 또 경쟁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식신인 병화, 상관인 정화가 나와요.
고전에서 목화통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이 불을 만나면 그 목의 수려함, 뛰어남이 나온다 해서 목화통명이 되는 사주는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목의 정화가 사실은 목화통명이고 사실은 여기에 경금이 쪼개줘요. 이게 간목, 경금, 정화 이런 구조가 돼야지 목화통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간목에게 이 정화 상관은 간목의 빼어남을 잘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간목의 병화보다는 간목에 정화 있는 사람들이 말을 촌철살인으로 더 잘하겠죠. 느낌이 뭐냐면 병화는 퍼지는 에너지고 정화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식신이랑 상관이 둘 다 자기를 표현하는 에너지인데 누가 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잘 표현하냐고 했을 때는 정화 상관이 훨씬 더 본인의 생각과 이런 걸 표출할 때 더 잘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식상은 둘 다 자기의 에너지를 뭐 말이든 행동이든 표출하는데 그게 화라는 거는 뭐예요? 화는 밝고 드러나고 네. 퍼지죠. 예. 그래서 목일간에 화 식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 보통 뭐 예체능을 하더라도 미술 그 다음에 나를 꾸미더라도 좀 화려하게 요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라는 거예요. 뭐 100%는 아닙니다만 이분들은 이제 말을 해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사주 원국에 따라서 간목이 있는데 이분이 축월에 태어난 뭐 여기에 기토가 있고 이러면은 갑기야 그러면 이거는 토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안 돼요. 예, 이거는 모든 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특징이 목에서 나오는 화 에너지는 퍼지고 밝고 이분들이 뭘 잘하냐면 뭐 하나를 주면 목일간 화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면 퍼져요. 예,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화라는 거는 퍼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목화 쪽 분들이 미술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예체능 분야에서도 금수 쪽은 약간 음악 쪽이 많고 음악 쪽이 많고 자, 그리고 왜 상관이 그렇게 되느냐는 아까 제가 임수인, 편인이랑 이게 합을 해서 이게 이제 그 틀을 벗어난다 라는 말을 했었고요. 우리 십천간 합 외웠잖아요. 이걸 갖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왜 상관이 틀 밖을 벗어나서 비판을 하는 그거 이 편 쪽이랑 합을 하기 때문이에요. 편 쪽이랑. 예. 그래서 간목 정화가 임수 만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엄청나게 특이한 생각을 해요. 특이한 데 꽂혀요. 제가 아는 여자분이 간목의 병화식신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방송 리포터를 하시는데 봤는데 이뻤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있었으면 더 떴을까요? 당연하지. 이 사람이 리포터인데 말을 이게 이쁜 거는 기본적으로 예쁜데 말을 조금 더 잘하려면 정화를 갖고 있었으면 더 했을 거예요. 병화보다는. 자, 정제랑 편제. 자, 간목에게 기토는 정제고 무토는 편제예요. 네. 양일간은 정제하고 합을 해요. 자, 정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제예요. 정제는 멀리 못 본다 했죠. 근데 갑기합을 하죠. 갑기합. 갑기합을 해서 목기운으로 가는 게 아니라 토 쪽으로 사실은 갑니다. 갑기합. 그래서 양일간들이 조금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가고 음일간들이
음일간들은 관이랑 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일간은 사실은 여기 관이랑 합을 해요. 그래서 양일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행동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긴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아요. 옥형쌤처럼 지지에 관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그거를 스톱 하시는 성향이지만 왜 양일간들이 음일간보다 더 행동이 진취적으로 보이냐면 기본적으로 재성이랑 합을 해요. 정제랑. 을경합, 무게합, 네, 다 그래요. 양일간은. 병신합. 네. 이 정제는 뭐야? 재성은 뭐야? 내가 사회에서 저거 하고 싶어. 기본적인 이 합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 없더라도 본인 사주에 없더라도 기본적인 습관이 음일간의 관이랑 그래서 양일간 여자들이 팔자가 뭐 어쩌다 얘기가 하는 게 여자에게는 관성이 남편인데 음일간 여자들은 관성이랑 합을 하니까 웬만하면 참는데 양일간은 재성이랑 합을 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사실. 예, 근데 이거는 천간의 관계고 또 지지에서의 그걸 잡아주는 게 있으면 이건 달라지겠는데 성향이 양일간은 그래서 좀 진취적이다 음일간보다는. 네. 자,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간목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잘 서 있는 형국이에요. 간목은 사실 여기저기 시작하는 기운이거든요. 여기에도 참여하고 여기에도 참여하고 근데 기토를 만나면 한 곳에 얌전히 뿌리 내리려고 하는 네, 요런 에너지예요. 근데 이런 간목이 무토 편제를 만나면 뭐냐면 넓은 대지에 야 나 할 일 있네 여기를 쟁기질하자예요. 네. 네, 바꿔요. 바빠지죠. 그냥 분주해지고. 남자분들에게는 뭐 정제가 안정된 어떤 배우자나 여자친구면 무토는 이제 편이니까 편이 들어온다면은 이 여자를 꼬시려고 엄청나게 본인이 바빠진다 라고도 의미하겠죠. 무토 입장에서는 이런 간목이 고맙기도 해요 사실은. 무토는 사실 기토처럼 바로 뭔가를 심어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땅인데 개척을 해 이게 개간을 해야 돼요. 근데 간목이 없으면 이 땅은 그냥 이제 옛날에는 토를 산출력으로 이 토에서 뭐를 심어서 생산할 수 있을까를 토에 그걸로 봤거든요 산출력으로.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사실 서울에 땅이 있으면 거기다 건물 세우면 되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이제 고전으로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뭐 무토가 있으신 분들은 간목이 있으면 좋다예요.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편관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토를 더 쓸모있게 해주는 게 갑이고 근데 무토랑 갑이 붙어있는데 안 좋은 케이스는 이 무토가 만약에 수를 막아야 되는데 임수를 막아야 되는데 토극수를 해야 되는데 간목이 얘를 해버리면 못 막아. 이건 경우에 따라서도 사실은 달라져요 선생님들. 그래서 오행이 쓰임이 뭐 기토에게 병화가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얘가 만약에 더운 계절에 태어났는데 위에 또 병화 뜨면 땅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에는 뭐가 좋다라고 단편적으로 아는 거를 좀 벗어나야 되는 게 무토 입장에서는 내가 쓸모있는 땅이면 간목이 좋지만 이 무토가 사실은 임수를 막는 역할을 해야 돼. 이 사주에는 이 임수 막아줘야 돼.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편인 많아서 한 분이 임수가 몇 개가 있었어요. 이 임수 막아줘야 되거든. 네. 근데 여기서 간목이 얘를 이렇게 극을 하면 얘를 잘 못 막는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 오행이 지금 시급해. 이 물을 좀 막아야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물이 해서 간목이 떠버리지 않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 간목이 계속 무토를 행한하고 있으면 얘가 단단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을 잘 못 막아서 넘쳐버릴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편제 있는 사람들은 바쁘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내가 뭔가 할 일이 기토보다는 안정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뭐 활발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까 현재 성향 나오죠?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안정된 것보다는 좀 멀리 보고
그다음에 좀 안정된 것보다는 모험을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나올 수 있죠. 간목에 기토 남자와 간목에 무토가 있는 사람들 성향이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정관 신금하고 경금이 있어요. 자, 신금은 간목에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경금이 간목에게만 다 좋냐? 이거는 아니기는 해요. 경금이 간목에게 좋은 이유는 이 겨울생들, 이 나무가 지금 자라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자라서 그 나무를 불에 떼서 이제 쓰는 겨울생들, 사목일 경우에, 예, 겨울생들 경우에 경금으로 간목 쪽에서 정화, 불에다 넣으면 목화통명이 돼서 쓸모가 있다.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간목이 너무 신약한 간목이에요. 겨울 살동말동 하는데 경금으로 탁 쳐버리면 얘는 아직 사람이 살고 봐야지. 에? 죽겠는데 무슨 목화통명이고 뭐가 어딨어요. 이 간목이 자기 땅에도 못 써있고 지금 죽겠어. 금밭이야. 그렇다고 경금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 봐서 너무 얘가 신약하면 차라리 이왕이면 그냥 차라리 신금이 낫다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신금 자체는 실질적인 어떤 뭐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예리하고 그다음에 이미 속이 단단한. 근데 이 간목은 기운이에요. 기운. 실제 나무가 아니라 이 크려고 하는 에너지. 내 안에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런 게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지 사실은. 예. 그래서 양일간은 조금 이 편 쪽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던데 그것도 지나치면은 선생님들 안 좋습니다. 저기 정민쌤이 수월생이면 수월생은 경금이 좋아요. 수월생이 술토 정도 되면 수월 정도 되면 이제 간목이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수월 되면 뭐예요? 이제 나무에서 열매 다 떼고 겨울 준비할 때고 예 그때인데 이 나무에 사실은 이제 슬슬 이제 겨울 준비하면 이제 베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경금이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임수와 계수 있어요. 여기 정인이고 편인이에요. 을목에게는 임수보다는 계수가 좋기는 한데 계수는 실질적으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물이에요. 예, 계수가. 우리가 나무에 물 주는 거, 화분에 물 주는 건 다 계수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 너무 뜨거워. 이 간목이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얘는 좀 지금 자라야 돼 라는 경우에는 계수가 낫고요. 근데 저 나무가 겨울이야. 근데 계속 물을 또 줘 겨울에. 예. 그리고 부목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나무가 물에 뜬다의 그 뜰부자와 제가 한자를 못해요. 그다음에 부패할 부자가 있어요. 임수가 많아버리면 나무가 떠버리지만 개수가 차가운 겨울에 그러면 나무가 썩어요. 네. 임수는 그래도 간목에게도 때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지만 이제 을목에게 임수는 사실 그닥 필요 없는 나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을목에게는 어찌됐던 임수보다는 개수다. 그건 이제 을목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성을 제가 왜 굳이 하냐면 아까 십성의 전반적으로 읽은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고 거기다가 이제 오행이랑 같이 할 때 이게 음일간이랑 양일간이랑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선생님들 하는 거예요.